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원장입니다. 경매로 어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권리분석이라든지 임장이라든지 또 대출 가능 금액 또 입찰가 얼마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낙찰 하나 받는 게 생각처럼 이제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시도해서 낙찰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렵게 낙찰이라는 이제 산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고 마지막 단계 바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라고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명도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제 분쟁이나 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이사비의 문제, 체납관리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동안 납부했던 이 장기수원 충당금 이거를 낙찰자에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기수원 충당금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지불을 해야 될까요? 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에 대한 그 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장기수원 충당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현재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한 조문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30조 장기수원 충당금에 적립해가지고요. 관리주체는 장기수원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원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공동건축물을, 공동주택을 차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오래된 노후된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조금씩 모아놓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단 말이죠. 근데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소유자한테 이제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시키면 되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원 충당금의 적립 등에 보시면 파랑에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원 충당금을 사용자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한 자, 뭐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시면 이게 실제 관리비 고지서 내역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리비에 장기수원 충당금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이 장기수원 충당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요 8,470원은 나 안 낼래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용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고요. 거주하고 있던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장기수원 충당금 액수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뭐 2년이나 4년 정도 거주했을 때 크진 않아요.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1년이면은 12만 원, 2년이면 24만 원, 4년에서 48만 원인데 뭐 사실 이거 갖고 소송을 하고 이럴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원래 이게 금액이 몇백, 몇천만 원일 때는 어떤 그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소액 금액의 경우에는요.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어떤 이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낙찰받고 장기수원 충당금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지급 요청했을 때 뭔가 명문화된 판결문을 딱 보여주시면 사실 그런 분쟁이나 문제를 단번에 종결시킬 수가 있겠죠. 자, 지난 대전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고 2심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판결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 113700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입니다. 자, 요 소송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2008년경 대전에는 연립주택 가동 301호 임차에 거주하면서 약 한 오래 거주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수원 충당금이 좀 금액이 커질 거예요. 거의 한 7년가량을 거주하신 거죠. 장기수원 충당금 합계 126만 원 부담을 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장기수원 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주택의 특별 승계인 이게 이제 낙찰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승계함으로
이 사건 주택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인에게 원고가 부담한 위 장기손 충당금 126만 원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 대신 장기손 충당금 부담에 따라 발생한 전 소유자의 위 장기손 충당금 반환 의무를 피고가, 낙찰자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고 하여 전 소유자가 주택에 관한 임차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던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장했던 대법원 판례는 전 소유자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지급할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특별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도 승계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입주자 대표회의도 아닌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까지, 다시 말하면 장기손 충당금에 대한 거는 이 임차인과 전 소유자 간의 채무 문제잖아요. 그걸 낙찰자,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용하게 적절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가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신 부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기억되셨죠?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은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 박철우 경매 아카데미 유튜브 게시판에 요 영상 아래 첨부 파일로 PDF 파일로 업로드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낙찰 받고 장기손 충당금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판결을 딱 인쇄해서 보여주시면 임차인이 다른 말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비도 지급을 안 하고 달리 지급할 돈도 없다고 이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손해보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 이사비와 이 장기손 충당금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지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만 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는 않을까요? 네. 배려를 베푸신다면 또 임차인분들도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감사의 표시를 하겠죠. 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손 충당금은 그 부동산을 경락으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그 외에도 명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 또 강제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지난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